야담과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어릴 적부터 자존심 강했던 김진사는 학문뿐만 아니라 무예 쪽에서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누구에게 진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김진사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들이 기생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요. 기생들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김진사는 입을 딱 벌리고 말았죠. 동료 중 홍진사는 이렇게 아리따운 기생들을 데리고 온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김진사는 다시 열등감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홍진사는 학문이라면 학문, 무예라면 무예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내였습니다. 그런 자가 한눈에 반해도 과언이 아닐 기생들을 데리고 다닌다니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홍진사는 마치 과시라도 하듯 김진사 앞에서 시익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김진사는 바로 그 기생들을 어디서 데려왔는지 물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다 보면 관료들의 자제들이 다녀갈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가 보인다는데요. 사실 남정네들이 이곳을 드나드는 이유는 바로 기생들 때문이었죠. 춤이라면 춤, 노래라면 노래, 못하는 것이 없는 기생들이 있다고 하니 관료들한테까지 입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생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기생들이 그 기나긴 시간을 들여 따라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김진사가 가장 이상하게 본 것은 기생들이 홍진사를 따라 자주 내려왔다는 겁니다. 시간도 걸리지만 산을 오르내리는 건 여인에게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동료들에게 은근슬쩍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홍진사의 정력 덕분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사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게 없는 남자였지만 딱 하나 바로 밤일에는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김진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말재주에 넘어가지 않을 여인은 없을 거야. 김진사는 커다랗게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소문대로였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한 김진사는 아리따운 기생들 때문에 고개도 제대로 못 들 정도였죠. 한편으로는 밤일을 제대로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한 기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탄한 김진사는 지나가는 봉황새를 봤다는 말이 딱 이럴 때 나오는 거구나 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김진사는 그 기생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기생도 눈치를 채고 김진사에게 바로 다가왔죠. 처음 보는 분이시네요. 나리께서도 저를 데리고 산을 내려가시겠습니까? 산을 내려간다고 하셨어? 최근에 산을 같이 내려가자는 선비님이 있으신데 그날 이후부터 모든 기녀들이 동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만. 그 선비가 바로 홍진사였죠. 대체 어느 정도 정력이길래 모든 기생들이 따라간다는 걸까요?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셔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뜻이요? 다른 선비님들도 따라서 했다가 크게 낭패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하실 거라면 당연히 사내 고시를 제대로 해야 하니까요. 김진사는 뜨끔했습니다. 기생이 마치 자신을 시험하는 것 같아 화도 났죠. 그런 문제라면 염려 붙들어 매시오. 그럼 저를 데리고 이 가파른 산을 내려가실 수 있다는 겁니까? 그까지 산 내려가는 게 대수라고 그러는 거요? 그자가 기생들을 업고 내려가기라도 한다는 거요? 그건 두고 볼 일이지요. 기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김진사는 고개를 갸웃하고는 기생에게 따르라고 했죠. 한참을 내려가다가 이제 땀이 흐르고 물로 입을 적실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기생이 정자를 가리키더니 좀 쉬었다 가자는 겁니다. 김진사는 올 것이 왔구나 하고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김진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기생을 따라 정자로 갔죠. 그렇게 제대로 사내 고시를 하려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밤일에 별로 자신이 없던 김진사였는데 산을 오르내리는 중에 체력이 다 떨어진 것이죠. 더 놀라운 건 기생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힘을 못 쓰시니 저는 이만 올라가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선비님을 이길 분은 안 계신가 봅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돈으로도 안 된단 말이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사옵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대신에 다른 것이 있다면 어쩌시겠소? 그것이 무엇인데 그러시옵니까? 김 진사는 말재주에서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워낙 책을 많이 읽은 덕분에 조예도 아주 깊었죠. 해악이 넘치는 이야기도 자주 해주면서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생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기생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였죠. 기생은 듣던 중에 하품을 하더니 다시 산 정상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정자에 쓸쓸히 남은 김진사는 울컥하다가 결국 분노하며 고함을 질렀죠. 그렇게 산에서 내려온 김진사는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저 어여쁜 기생들이 홍진사를 따라 내려왔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 속상한 김진사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김진사의 동료 유진사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바로 맞은편에 앉았죠. 자초지종을 들은 유진사는 배를 잡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보게, 아니, 겨우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술을 퍼마시고 있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자네도 참 한심하구먼. 아니, 그게 왜 중요하지 않은가? 여인네들이 잠자리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지 모른단 말인가? 그게 뭔데 그러나? 유진사는 혀를 찼습니다. 당연히 그게 아니겠나, 이 사람아? 내 남사스러워서 들어줄 수가 없구먼. 어떻게 남녀 관계를 그런 것으로만 따지는가? 아니, 그러면 자네는 아직도 그 말재주로 여인들을 자네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건가? 그럼 아니란 말인가? 당연히 아니지. 아무래도 안 되겠네.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세계의 경일끼니 이럴 바에야 평생을 그 일에 바친 사람에게 물으면 되지 않겠나? 유진사를 따라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기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기생한테 창피를 당한 김진사는 내키지 않았지만 유진사가 말하길 이곳 기생은 경험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결국 유진사를 따라 들어간 김진사는 나이가 좀 있는 기생을 만날 수 있었죠. 유진사는 시비를 좀 가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듣고 있던 나이든 기생은 날카롭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겪을 대로 겪은 일이니 가능하옵니다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사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두 나리 중에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옵니까? 김진사와 유진사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서로 쳐다보기만 했죠. 필시 두 나리 중에 한 분이 사내구실을 못하면서 벌어진 일 같은데 아니옵니까? 김진사는 뜨끔했습니다. 바로 표정에서 들켜버린 김진사는 고개를 숙여버렸죠. 기생은 다시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내더니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옵소서. 전 다만 확실한 대답을 내놓기 위해 확인만 한 것뿐이옵니다. 그렇습니다. 기생은 김진사의 정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말한 대로 경험이 많다 보니 그 정력을 헤아려 보고 조언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곱게 자란 김진사에게는 해괴망측하게 들렸지만 얼굴만 떠오르면 얄미운 홍진사만 생각하면 분을 참을 수가 없었죠. 결국 김진사는 자진해서 산 정상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기생은 유진사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더니 바로 정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김진사는 체력도 원만하고 기분도 괜찮아서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죠. 김진사에게는 거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생도 이불 안으로 들어갈 때부터 옷을 모두 챙겨 입을 때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모든 일을 마친 기생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리께서는 그 산에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날이 하고 겨룰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김진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게 무슨 말이오? 선비님은 혹시 유키를 들어보셨습니까? 유키? 그것이 뭔데 그러는 것이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들으시옵소서. 우뚝이 하늘을 보는 것이 첫째요. 화롯불에 데워 뜨거워 둘째요. 송이버섯 방망이 큰 대가리 셋째요. 아홉치만 되어라 넷째요. 보리방아 절구질 힘껏 다섯째요. 겨울밤 셀 만큼 오래 끓어야 여섯째요.
여기서 나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옵니까? 김진사는 멍하니 듣다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요? 모두 부족하옵니다. 기생이 냅다 대답했죠. 김진사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기생도 더 다른 말 없이 웃기만 했는데요. 평소에 김진사라면 화를 낼 법도 하지만 충격이 컸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을 잠시 뜯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대가리를 깊숙이 박아놓고 오래 노는 재미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옵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란 말이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에 돌아가셔서 큼직한 생선을 입에 물고 계시면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옵니다. 김진사는 어이가 없어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생은 떠났고 김진사는 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던 김진사였는데 기생한테 모욕을 당하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진사가 들어와 어떻게 됐냐고 물었지만 김진사는 화만 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김진사는 좀처럼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밤일에 자신은 없었지만 그것이 출세길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서 신경도 쓰지 않았었죠. 하지만 홍진사의 그 얄미운 미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진사는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갑자기 있던 정력이 생겼을 리는 없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김진사는 결국 기생들을 돈으로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돈을 줘서 기생을 데리고 어떻게든 산을 내려올 작정이었던 겁니다. 김진사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기생들이 한사코 거부했지만 결국 두 기생이 따라온 것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아쉬웠지만 홍진사의 당황한 얼굴만 상상하면 절로 흥이 났습니다. 그렇게 신나서 내려오고 있는데 마침 아름다운 산천이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김진사는 이 명승지에 대해 궁금했죠. 그래서 기생에게 잘 아는가 싶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생이 말하길 임금을 따르던 궁녀들이 전쟁이 나자 스스로 물에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진사에게 그런 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핀잔을 주었습니다. 김진사는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는데 기생이 말한 내용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장난기가 생긴 기생은 왜 시 한 수도 짓지 않냐고 또 한 번 핀잔을 주었죠. 그러자 김진사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시를 읊었습니다. 임금이 논이는 곳을 추억하니 방탄한 생활 가득하여도 강산은 여전히 아름다우니 임금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시를 듣던 기생은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생이 말한 임금과 궁녀 이야기는 모두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김진사는 기생과 동료들뿐만 아니라 숱한 시인들에게도 웃음거리가 되었답니다. 나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중국 제나라 때 남곽이라는 사람이 생황을 불 줄 모르면서 악사들 가운데 끼어 있다가 한 사람씩 불게 하자 도망쳤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죠. 생황은 아악에 쓰는 관악기 중 하나랍니다. 김진사처럼 없는 재주를 부리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 무능한 재주를 가리려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